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화요일입니다. MBN 뉴스와이드 6분의 패널을 모시고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도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북한과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그 9월 안에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지요. 그런데 왜 날짜 확정이 없는 회동 결정이 나온 것인지, 무슨 사연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선 북한이 구구절 참석 요청이 없었다. 그리고 9월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연다. 발표는 했는데 태기를 못한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기류인지 이것이, 그리고 예상 일자까지 여러분 좀 생각해 주세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진전된 합의 내용이 나올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9월 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합의는 했지만 날짜를 확정 못했어요. 그런데 리선권 위원장은 날짜 다 돼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통일부에서도 날짜를 밀당했다고? 그랬으면 일찍 끝났겠어요. 그렇다면 날짜가 정해진 것 아닌가. 근데 발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회담이 잘 됐다면 묘한 여운을 남긴 북한은 북남 미해결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일정이 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편 비핵화 종전선언 문제로 북한과 미국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와중에 리용호 북한 외상은 비핵화에 동의는 했다. 그러나 핵 지식은 보존할 것이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종전선언 언급은 이르다. 이런 가운데 3차 남북정상회담도 과연 이분이 맞추실까요? 뭐든지 잘 맞춘다고 해서 문스라다무스로 불리는 문정인 특보가 9월 12일, 13일에 열린다고 날짜를 특정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북과나 남과 북의 관계가 이제 말교 친구가 됐구나. 서로의 뜻을 고스르지 못할 지경에 이치해 있는 거 보고 막이 지각인단 말입니다. 어린애. 북과 남이 서로 뜻과 지향점이 달라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뜻을 고스르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가는 시대가 됐구나. 우리 북측 속담에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 배를 타면 한 마음이 된다. 오늘 회담도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서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풀어나간다면 또 못 풀 문제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배 타면 마음이 같아진다. 좀 더 정리된 소리는 뭐냐면 한 배를 타면 운명을 같이 한다 이겁니다. 9월 안에 진행된다는 거. 날짜도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담 잘 됐다고 보시나요, 위원장님? 네, 잘 됐습니다. 그 대북 제재 해제 전에는 저희 경제 협력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그건 제가 아니라 대북 제재를 거론하는 남측의 문제입니다. 날짜로 왜 특정 못했는지, 이게 좀 어떤 기류인지, 그리고 예상 날짜 차재환 교수님부터 답 주세요. 예, 사실 이번 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 정부가 상당히 조금 서두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 아무래도 그 9월 그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그 유엔 총회 때 아마 그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고, 그래서 그 북미 간에 상당히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이 비핵화 회담에 대한 뭔가의 그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정부가 좀 서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위급 회담 전만 하더라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제 정도 되면 아마 8월 말 9월 초쯤 되면 사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바로 그 전날 이 청와대 대변인이 그럴 근거가 있다고 할 정도로 8월 말 9월 초에 했죠. 그러면서 상당한 그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 네. 어제 실제 만나고 나서는 이야기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9월이라는 정상회담이라는 그 어렴풋한 선만 잡은 상태인데 9월은 넘기지 말자. 예, 뭐 9월은 넘기지 정도. 말자는 예. 그 정도만 합의가 됐는데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3차 고위급 회담에서 이렇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결국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70년 동안 이 분단 관계 속에서 이 지금 고착화되어 왔던 이 북한과 미국 안에 있는 일종의 관성이 네.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경협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대북 그 제재에 대한 뭔가 이 고리를 푸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남쪽으로부터 뭔가의 이 조금 그 전향적인 액션 예. 그것이 결국 아마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의 그런 노력을 아마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예.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폼페이오가 지금 4차 지금 방북을 하려는 지금 뭐 일정을 갖고 있는데 예. 이거 보다 먼저 앞서가지 말라는 아마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분위기도 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마무리 시진핑 네. 그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네,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9월 9일 오늘 뭐 청와대는 그런 걸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9월 9일 북한의 건국 70주년이라는 행사 그 시기 자체도 상당히 아마 9월 달 그러니까 지금 그 정하는 부분에 예. 상당히 걸림돌이 작용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9월 생각했을 때는 9월 중순에는 예. 아마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고현식 교수님은요? 어쨌든 저는 양측에서 모두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금 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같은 고위급 회담에서 예.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일자를 확정하지 못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일은 외교사에 거의 없었던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선 종전선언 제재 완화냐 네. 비핵화 선 비핵화냐 이걸 가지고 지금 북미 간에 그동안 뭐 물밑 접촉도 있었습니다만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예. 어제 회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도 양보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의 경우 종전선언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먼저 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은 평양 정상회담 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측에 대해서 날짜를 확정을 우리는 해놨는데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가져와라. 답을 가져와라. 예. 그 답이라는 건 결국 미국이 예. 허용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체만 가지고 북한과 이 경기 비핵화 교류를 문제라든가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완화, 무슨 제재 완화 못하는 경협을 한다든가 할 네,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니까 답을 받아오라는 거고 우리 쪽 입장에서도 미국이죠. 특히 미국. 우리로서는 가급적이면 종전선언을 먼저 해주는 게 어떠냐. 평화체제 또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한다는 그러한 그 예. 약속이 예. 4.27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맨 1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종전선언 카드를 주고 먼저 그동안 북한도 성의를 보인 것은 있기 때문에 예. 좀 빨리 이렇게 진전을 했으면 하는데 미국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조야 분위기도 지금 상당히 강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어려울 미국도 거예요. 지금 발목을 잡을 것 아닙니까? 예. 뭐 서로 정상회담 어려워요. 하려면은 예. 북한한테 뭐 비핵화 로드맵을 좀 받아낸다든지 뭘 내놔야지 또 만나죠. 아니면 뭐 그런 신고를 네, 좀 제대로 된 핵물질이든 뭐 핵무기든 그거를 신고서를 받아내든다든가 예. 이런 것을 좀 받아내라고 지금 압박을 양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최종적인 그런 그 일자가 정해지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네. 12월 14일에서 21일 사이 뭐 예? 문정인 교수는 9월 12, 13일을 이야기를 너무 했지만 멀리 보십니다 지금. 일단 9월 달부터. 9월 14일에서 21일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남북미 연설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에 만날 것이다. 14일에서 21일 중간이라고 한다면 뭐 15일 전후 2박 3일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기랑 교수님. 예, 그 시기는 저는 이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역시 본질은 날짜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네. 과연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날짜를 잡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비핵화의 추동력. 네. 지금 비핵화 협상이 어쨌든 교착 국면에 빠졌잖아요. 그걸 뚫어낼 뭐를 그걸 가져놔야죠. 뚫어낼 어떤 그 추동력을 확보했느냐 못하느냐. 그렇죠. 안 그게 그러면 저는 만날 핵심이다. 수가 없는 그런 거죠. 만남들 이게 의미는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른바 양쪽에서 주장하는 예. 그 이른바 종전선언, 예. 연내 종전선언 문제와 더불어서 뭐 핵물질 또는 뭐 핵무기 리스트 제출 이런 막교환하는 문제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의 뭔가 좀 이 중재 노력, 예. 촉진자적 역할이 정말 중요한 때다. 예. 왜 북미 양쪽을 지금 설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과제를 안고 있다.
저는 블룸버그 현실이- 통신도 까다로운 균형자 역할을 맡게 될 거다 전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현실이 어려워요. 어찌 보면 고위급 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정하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시점에서 지금 미국 정부가 상당히 강경한 입장으로 보여집니다만 네.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예. 지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지금 2년 반 지금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데 예. 그 시설도 지금 가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어떤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미국을 설득하고 예. 뭐 하는 그런 노력도 병행돼야 될 상황인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한번 뚫리면 뻥 뚫릴 것 같은데 이게 참 정태근 전 의원님. 쉽게 안 뚫릴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근데 문재인 특보가 9월 12, 13이라고 문정인 특보. 문정인 특보가 죄송합니다. 예, 모르는 게 없는 특보.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문정인 특보에 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10%도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그 월스트리트저널 그 기사 인용이 나왔습니다만 예.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가 진전되지 않는 속에서 남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들을 미국이 원치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예. 실질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제가 이제 11월 6일 전에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11월 6일이 미국의 중간선거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지금 이제 트럼프 정권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고 하원 의원 전원을 교체하고 상원 의원 3분의 1을 교체하는 선거입니다. 그 전에 사실은 미국에서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미국에서 하는 거 보면 사실 미국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전쟁을 EU하고 중국 상대로 했죠. 그리고 자기들 요구 안 들어준다고 해서 터키 지금 금융제재에 들어갔죠. 그게 상당히 무섭게 지금 공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지금 사실은 북미 간에 있어서 진전이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8월 중순에 개성에다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만들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합의했어요. 이게 제재에 걸리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실제로 중순에 못 엽니다. 그러는 와중에 터진 얘기가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북한 석탄 밀반입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고 따라서 저는 제가 너무 조심스럽고 예. 미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 현실적으로 이제 뭐 현실적으로 판단하기에, 예. 실질적으로 핵심고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북미 간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 과정들을 보면서 아까 그래서 나온 때 얘기가 폼페이오 방북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시기에 있어서는 어떤 때보다도 속보가 들어오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한미 간의 공조와 그 전체적인 균형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오늘 남한 전기 공급 시험 가동 차원이다 이렇게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시험 가동을 했네요.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뭐 연락사무소 개설하고 이제 움직이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재 문제가 걸리는 거니까. 저 시험 가동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 시험 가동이 무슨 의미일까요? 시험 가동은 가동 전에 전기. 일단 발전기가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딱 정태근 의원께 그거 한 가지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9월 안에 네. 만나자고 그랬잖아요. 네. 날짜를 확정 안 했어요. 네. 깨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다른 의견 있는 건 안 계세요? 저는 없다고. 제 얘기 이제 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 왜냐면 이제 11월 6일까지는 끌어도 돼요. 네. 저기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데 앞에 걸 깨고 11월 6일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요. 저는 어떻게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북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종전 선언인데 네. 종전은 선언으로 한 적이 없거든요. 협정으로 하는 것이고 네. 종전을 하게 되면 남북 간의 특히 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은 많죠. 거예요. 네, 그래서 선언 그 자체로 계속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북한 쪽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냉철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런 예,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양무석 박사. 예, 뭐 일단 날짜를 왜 특정하지 못했나가 질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출제자 여도에 맞춰서 이제 좀 일단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한 두 가지 그림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북중 정상한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것이냐, 예. 안 그러면 북중 남북 한 이후에 북미로 가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폼페이오가 언제 북한을 방문하느냐 이러한 일련의 일정들이 구체적으로 그 정해져야 그걸 조율이 아직 안 됐다. 되는데 이 그 세 가지의 그 북한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의 정상회담 일정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날짜를 특정해서 발표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 아니냐. 그러니까 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9월 안에 판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어쨌든 저는 현 상황에 있어서 그 유엔 총회 이전에 이 부분은 그 들어갈 것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정 의원 말씀 중에 이제 있었던 게 그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뭔가 그 트럼프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입장을 봐서도 좀 복잡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역 전쟁을 EU와 중국과 걸어놓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하고도 이 아주 날선 그 대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하고도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선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넓게 치고 있는 거의 전 상황에서 세계를 향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느 그 이슈가 가장 중간 선거에 유리할 것인가를 놓고 미국 또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그 이 비전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중 정상회담을 그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이 복잡한 그 고차원 방정식에 북한이 지금 빠져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전제 조건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비핵화에 진전 없는 종전선언 없고 그리고 비핵화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제까지 안 보여줬던 또 다른 북한의 비핵화 액션이 없는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 부분만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 그 시기는요. 저는 이게 사실상 정해졌는데 발표만 미룬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구구절 이후에 한다는 게 합의된 거예요. 원래는 이게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면 뭔가 이게 구구절의 덜널이 저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구구절 이후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유엔 총회 전이면 그럼 이게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며칠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게 날짜는 정해졌다. 그런데 왜 발표를 안 하느냐? 바로 이게 다음 주에 폼페이오가 4차로 이게 방북하거든요. 그럼 이게 북한하고 미국 협상을 좀 봐가면서 따라서 이게 나중에 그때 공식 발표를 위해서 좀 미룬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요. 제가 보기에 이번 회담은 저는 이게 회담을 위한 회담, 빈손 회담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이 원하는 거는 뭔가 이게 종전선언 또는 이게 그 제재 완화거든요. 근데 우리는 비핵화가 안 되면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북한이 구구절 행사 주체가 뭐냐면 이게 핵완성 무력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이게 북한이 비핵화 전혀 안 하면 결국에 이번에는 어떤 합의가 없이 빈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지금 방금 아까 속보로 나왔던 그 개성 연락사무소에 그 뭐 시험 가동 차원에서 전기를 보낸다는 이야기. 저는 이 뉴스 자체가 사실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그 지금 개성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그러니까 그 틀을 깨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 정부가 계속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대북 제재 예외 조치를 인정받으려고 미국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리고 어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설을 포함한 모든 남북 교류 사업은 지금 국제사회 대북 제재 틀을 준수한다는 원칙하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지금 전기라는 것은 전략 물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시험 가동 차원에서 일단 공급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미국과 상당한 뭔가 지금 물꼬가 트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부분들에 본다고 한다면 어제 그 고위급 회담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도 아마 이야기가 됐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그 대북 경협의 일종의 물꼬를 트는 하나의 이 신호탄으로 그 지금 전기를 공급하는 측면 그리고 이걸 미국이 만약에 그걸 용인을 했다고 한다면 상당한 뭐 남북 그 관계에서도 새로운 이 국민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 정부 수립 기념일이죠, 구구절이. 예, 구구절. 정권 수립 기념일. 70주년? 예, 70주년.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좋은 날은 서로 이제 피할 건 좀 피해 가면서 어쨌든 앞으로 진전하자 하는 것이 전력 시험 가동, 개성 연락사무소 그걸로 지금 이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거 한 가지 얘기하는데 거의 지금 20분이 하여튼 이 박사들만
이 패널들을 모시니까 좀 시간이 많이 가고 근데 정말 아주 좋은 말씀들을 잘 해주셔서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뭐 길게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네, 1심입니다.